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 부동산 TV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비규제 지역에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불가하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2003년에도 무기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제 상황을 LG경제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되돌아보고 2020년 5월 12일자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2003년 1월 22일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요 변수로 본 2003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2003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조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시경제 여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부 수급 구조 등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내다본다.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사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매매 가격도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매물이 계속 적체되는 가운데 호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대세 하락의 전조인지 짚어본다. 하향 조정 국면 지속 예상. 2003년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여 동안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한 IMF 후유증과 사상 초저금리 현상, 부동산 투기 재현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등 예상 밖의 가열 양상을 보여왔으나 공급 과잉이 시작된 데다 투기 수요가 형성시킨 부동산 거품의 해소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실물 경기 동향 및 전망, 내부 수급 구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금리, 유동성 등 금융시장 여건, 신도시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수 가운데로 저금리 변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초 여건인 거시경제 불안, 첫째, 실물 경기의 동향 및 전망 변수로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여건이다. 부동산 구매 심리와 구매력은 향후 예상되는 미래 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 동향 및 전망이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는 기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갈목할 만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것이 부동산 경기 호황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빠른 회복 시세를 보였던 것도 가격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반등 효과와 실물 경기의 빠른 회복이 기인한 바가 컸다. 그러나 2003년 실물 경기 전망은 지난해보다 어둡고 불투명하다. 대내의 여건이 다소 호전되더라도 2002년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등 내수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를 선도해야 할 수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경기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선진 경제권의 부진 등으로 조기에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도 가계부실의 심화에 따른 부작용과 북핵 사태 등으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경우 내수 경기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수요는 파생 수요라는 특성이 있다. 실물 경기가 변동하면서 부동산 구매력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부동산 유효 수요를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 없는 부동산 경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물 경기의 침체가 뚜렷해질 경우
부동산 경기도 예외 없이 빠르게 동반 침체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은 상승 국면에 비해 훨씬 가파른 특성을 보인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및 실물 경기의 영향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의 속성상 착공과 완공의 시차로 인해 호황 때 과잉 분양되었던 물량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이미 빈집이 늘어나 침체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강도를 더해 가는 경향이 있다.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부동산 경기가 실물 경기에 호행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주택시장은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분양시장은 부분적으로 활기가 더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선행지표인 전세가 지속 하락, 특히 주택시장은 실물 경기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물 경기를 통해 주택 경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벌집 순환 모형에 따르면 2002년 3, 4분기 이후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볼 때 본격적인 침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벌집 순환 모형이란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주택시장의 내부 환경인 실물 경기와 연동되어 마치 벌집 모양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변동한다는 것으로서 주택경기 국면을 진단하는 한 방법이다. 실물 경기가 상승 국면을 마무리하고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 주택 수요는 위축되지만 주택 공급은 경기 호황 국면 때 초과 분양되었던 물량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회복기와 반대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때 주택 구매 수요는 호황기 때 어느 정도 충족된 데다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주춤해지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2002년 3, 4분기 이후 실물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택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주택 공급은 주택 분양품 때 분양되었던 물량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4, 4분기 이후 주택시장은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매매 가격의 선행지표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금융 여건 점차 악화, 둘째, 이자율과 유동성 등 금융시장 여건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1년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을 이끈 가장 큰 동인은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현 수준에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의 하향 조정 등으로 시중 유동성도 타이트해질 것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수를 꼽히고 있는 시중 유동성 측면에서도 2002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실 심화에 따른 소비성, 투기성 자금 한수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시중 유동성을 한수하고 있어 2년여 동안 부동산 경기 하락의 배경이었던 풍부한 유동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다 투자 기대 수익률 지표인 전세가격 등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완공 이후 빈집, 사무실, 상가가 증가하는 등 공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자산의 스펙트럼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과 안전성 면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주로 유입되었으나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될 경우 부동산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의 금리 민감도 높아질 듯 2003년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의 금리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구입 시 대부분 대출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비율인 LTV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선진국처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도입 등으로 부동산 정권화 상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강한 투기 억제 의지, 셋째 정책 변수이다. 과거 정부 정책과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2003년 부동산 경기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2002년 9.4 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변화의 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2003년에도 시장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수요 억제를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자격 규제, 부동산 보유 관련 가세 강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 자동 지정 체제나 전산망 가동 등으로 상시적인 투기 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시장 안정 우선의 컨센서스도 형성되어 있다.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 데다 주거비를 보전하려는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 인상 욕구로 인해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비용 경제구조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은 주거비 및 임대료 상승을 통해 경제 전반에 인플레 압력을 높이면서 고비용 경제구조의 진원지 역할을 한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고비용 경제구조가 심화되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비 상승은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 인상 욕구로 발현되고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주거비 안정 없는 고비용 구조의 해소가 힘든 이유다. 외환위기 이후 경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버블이 형성되면 경제에는 막대한 후유증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버블 붕괴 이후 11년째 장기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실수요만으로는 부동산 경기 한계, 향후 부동산 경기의 전망에 있어 특히 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은 시중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택보급률 100% 상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집값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수요를 배제한 실수요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 경험을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은 민생 안정 차원에서 안정 쪽에 무게의 중심이 실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주당의 안정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 부처의 인수위 보고에 따르면 새 정부는 보유가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주택 입주 물량 공급 가히, 넷째 주택시장 내부의 수요 공급 현황도 중요한 변수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택가격의 급등은 수급 불균형이 주 요인이었으며 그 틈새를 투기 수요가 부채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1998년 당시 주택 분양이 급격히 감소했던 영향이 시차를 두고 2001년에서 2002년 입주 물량 공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붐에 따른 주택 멸실은 단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2001년 아파트 재건축 및 다세대 다가구 건축 붐으로 멸실된 주택 수는
73,918가구에 달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초저금리로 인한 주택 구입 비용 감소와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구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통상 수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분산되어야 할 수요가 일시에 집중된 데다 여기에 재건축 재료, 규제 완화, 풍부한 유동성 등에 없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2003년에는 주택 수급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미 2002년 4분기 이후 전세 매물이 적체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입주 기준의 물량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공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주택은 매물이 적체되면서 매물 소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2001년 신규 주택 물량은 다가구 주택을 세대별로 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할 경우 거의 80만 호에 육박했으며 2002년에도 80여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량 중 6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공급되었다. 과거 5개 신도시 건설 당시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다. 수급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매매 하락의 선행 신호로 볼 수 있다. 2003에서 2004년에는 연간 주택 기본 수요를 훨씬 초과한 입주 물량이 공급돼 주택 200만원 공급 이후와 같은 공급 과잉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걸친 막대한 입주 물량은 과거에 비해 주택 수급에 훨씬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이 절대 부족했던 1991년에서 95년 동안 주택 20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연간 50에서 60여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장기간 주택가격 하락을 촉발시켰던 적이 있다. 중장기 주택 수요 측면을 보더라도 주택 보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왕성한 주택 수요가 마무리되어 가는 한편 가족 계획 사업에 따른 출산 억제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의 기본 단위인 가구수 증가가 연간 20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연간 주택 기본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 수요가 적절히 분산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순 40만 호 정도의 신규 주택도 소화하기 힘든 수급 요건이 되었다. 이번엔 매일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1일자 신문기사입니다. 대구 정지역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지역 아닌 것도 적용,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강화, 국토부 집값 안정위에 법인주택 거래도 단속 강화. 오는 8월부터 대구 등 지방강력시와 수도권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비규제 지역에서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전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시장 가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취지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축 등 건설 분양 시장 침체와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방강력시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전매 제한 대상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전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경우 전매 제한 연장이 인천, 의정부 등 가밀업체권역과 동두천, 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가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강력시와 수도권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대구에서는 투기 가열 지구인 수성구를 포함해 나머지 7개 구군이 새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6개월이라는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제도 시행 전 물건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몸이 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청약시장 가열을 싣고 투기 및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면 적게는 수십 대 1, 많게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대구의 첫 분양단지인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 자이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대 1까지 치솟아 당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투기적 성향의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자금이 충분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투자적 성향의 구매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장 입장에서 반길 만한 일이 아니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성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는 대구 분양시장에서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 비율은 적게는 6대4, 많게는 7대3까지로 보고 있다며 이 중 상당수의 청약시장 진입을 막게 되면 청약 경쟁률은 낮아져 실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아지겠지만 가수요 유입으로 그나마 돌아가던 지역 분양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높은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가수요가 되고 그 반대 경우도 있다. 실가수요를 규정하기 어렵고 그간 수성구가 투기가열지구로 묶이면서 공급이 줄었는데 앞으로 수성구에 국한되던 전매 제한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전역의 공급이 줄어 침체 국면의 시장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8월 이전에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려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불확실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매 제한으로 사업지 선택 범위가 축소되고 소비가 선호 사업지와 비선호 사업지 간 양극화가 심화돼 비선호 지역 경우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가격도 이런 추세가 반영돼 비선호 지역 경우 상대적으로 급락할 것으로 보여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과 매일신문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의 수요 공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수요 공급 현황입니다. 붉은색 실선이 적정 공급량입니다. 대구는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공급 초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공급 초과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003년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던 시기와 매일신문 기사 그리고 대구의 수요 공급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권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